자, 우리가 편두통 그러면 네. 편두통 한쪽 머리가 아프다는 건데 네. 이 한쪽이 아닌 전체가 아픈 경우도 상당히 많죠. 병명이 약간 좀 그렇죠. 오해가 있는 것 예, 같아요. 이름이 원래 이제 시작이 그리스 말에 헤미크레니온이라는 말에서 시작을 했어요. 한쪽 머리의 통증, 헤미가 한쪽이고 크라니온, 한쪽 머리의 통증이라 시작을 했는데 이제 현대 서양에서는 어떻게 정의냐면 반복적인 심한 두통을 말하는 보통 명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 머리가 아픈 게 전혀 아니군요. 한쪽 머리 아픈 경우는 절반, 양쪽 절반. 머리 아픈 게 절반. 아, 네, 의미가 다릅니다. 그렇군요. 그럼 결국 편두통은 아닌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네. 반복적인 심한 두통이고 이게 또 동의보감에 나오는 편통하고 현대적인 의미가 좀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동의보감에 나오는 편통은 진짜 한쪽 머리 아픈 거고 제가 이제 동의보감에는 두통을 10가지로 나누거든요. 그래 나누는데 보면 기골두통, 단골두통이 반복적인 심한 두통에 속이 미식거리고 진땀이 난다. 그런 게 있는데 그게 오히려 편통에 가까울 것 같아요. 알고는 있었거든요. 옛날에 우리 선조들도. 편두통의 정의는 한쪽 머리가 아프기보다는 네. 반복적인 심한 두통. 예. 이 정의군요. 예, 소화기 증상과 네. 자율신경 증상이 같이 나타나는 거죠. 두통은 보통 쉬거나 그러면 좋아지잖아요, 일반적으로. 네, 예. 근데 편두통은 그렇지 않다고요. 좀 심하니까 하루가 날아가는 거죠. 반나절 하루가 날아가니까 그래서 진단 기준에도 4시간에서 72시간 지속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되게 자고 나면 좋아진다. 이제 심하게 아파서 힘들어서 자고 나면 좋아진다. 요거 편통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 그래서 이게 이제 진단 기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설명을 좀 해주시죠. 편두통 진단 편통 기준. 진단 기준은 이제 5번 이상이 나타나게 되고 두통 기간은 4시간에서 72시간 그리고 한쪽 머리가 아프다든지 중등도 또는 심도로 아프고 머리가 흔들리게 아프고 움직이면 머리가 아픈 그러니까 움찔거리고 네. 4가지 중에 2가지가 이상이 있고 속이 미식거리는 증상이 동반이 되거나 또는 빛공포증, 소리공포증인데 편통한 특징이 이제 빛과 소리에 예민하거든요. 그게 동반 증상이라고 보통 동반 얘기를 증상이라고 하더라고요. 하죠. 그러니까 예. 두통만 있는 게 아니고 네. 다른 증상이 네. 동반되는데 그런 증상이 어떤 게 있습니까? 토하기도 하고 뭐 미스거리는 그럼요. 경우도 그러니까 있고요. 그 속이 미식거리는 거. 그러니까 되게 이제 다양하게 이야기하는데요. 메스거린다, 미식거린다, 울렁거린다, 체한다, 뭐 그런 게 표현을 하시고 토하는 건 뭐 잘 아실 거고 빛공포증, 빛이 있을 때 빛에 과민해지는 거죠. 두통이 빛이 있으면 더 불편해지는 것, 시끄러운 소리 있으면 더 불편해. 두통이 있을 때 이런 것들이 1개나 2개 있게 되면 특히 이제 속이 미식거리는 게 되게 중요한 증상인데 네. 그러한 것들이 있게 되면 이제 편통 진단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손이 저리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아니 그거는 또는 뭐 이렇게 후각 민감해지는 예, 후각은 예, 맞아요. 후각은 되게 중요한 증상인데 아직은 진단 기준에 포함은 돼 있지는 않아요. 네. 굉장히 특이하게 그러죠. 두통 있을 때 냄새 예민해지는 거, 굉장히 불편해지는 거, 같은 냄새로 불편해지는 것들이 중요한 증상이고, 그다음에 손이 저리거나 빛이 반짝반짝하는 거는 편두통 중에 한 30%가 조짐 편두통이라고 있어요. 조짐? 네. 조짐이 있다 이런 뜻이 전조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조짐인데 빛이 반짝반짝 나오거나 그래서 점점점 커지거나 별빛처럼 보인다든지 성광 모양이 보인다든지 맹점이 보인다든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요. 저도 있는데 조짐 편통이 네. 어떤 때는 이제 뭐 시각에 뭐 직물 구겨놓은 종이 구겨놓은 것들이 변화되다가 기분이 이상해지고 아픈데 그게 이제 시각 조짐이고 저리는 경우가 동반된 경우가 있는데 조짐 편통이라도 시각이 거의 나타나야 돼요. 빛이 반짝반짝하면 저린 거 있는 거는 편통의 이제 동반 증상이 되는. 전구 증상은 두통 있을 때 뭐 반나절이나 하루 전, 한 2-3시간 전까지 왜 기분이 이상해지고 불쾌하고 뭐 식욕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피곤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마치 어떤 거냐면 흐린 날 왜 다들 피곤해가지고 네. 고등학교 때 다들 쓰러져 자는 그런 기분 비슷하게 돼요. 그런 기분이 비슷하게 되고 전조 증상은 이제 조짐이라고 하는데 뭐 빛이 반짝반짝 거린다든지 손이 저린다든지 뭐 힘이 마비가 되는데 이런 거는 아주 드물고 주로 빛이 반짝반짝 거리고 말이 안 나온다든지 그런 것이 나타나게 되는 그걸 전조 증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구 증상, 전조 증상은 시간에 따른 건가요? 예. 그러니까 전구 증상이 있으면 두통이 나타날 가능성이 커지고 네. 본격적인 두통이 나타나기 전에 이제 네. 전조 증상이 있겠군요. 전조가 두통이 나타나기도 하고 전조 나타난 이후에 두통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건 좀 겹칩니다. 두통기하고.
그렇군요. 좀 복잡하긴 한데. 네. 자, 그러니까 이 전조 증상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나요? 그럼요. 아, 그리고 편두통. 같은 사람이라도 어떤 때는 전조가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때 안 나타나기도 이야기. 전체 두통 환자의 30%가 전조가 나고 네. 그 사람들의 한 30에서 50%가 전조가 발작 중에도 나타나게 됩니다. 편두통이 이제 좀그 일상생활을 하기가 힘들잖아요. 예. 그 정도면 보통 편두통으로 생각을 합니까? 그렇죠. 일반적인 두통은 이제 두통약 먹고 견딜 수도 있는데 네. 이건 정말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루 종일 누워 그렇죠. 있으면 네. 누워 있어야 좋아지고 뭐 네, 시간이 예. 지나야 좋아지고. 예. 그렇죠. 많이 힘들죠. 예를 들어서 그 하루가 날아가니까 하루가 심한 날아가니까. 경우에 네. 반나절인 하루가 날아가니까 그러니까 뭐 능률 저하되고 회사에서도 그냥 뭐 와서 들어 누워 있고 뭐 그런 것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두통 자체가 그러니까 많기 때문에 우리가 네. 이제 장애라고 생각하면 팔다리 잘려가지고 못 걷는 걸 장애라고 생각하는데 일 못하니까 그게 장애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20세, 50세 되는 나이, 생산력이 높은 나이에 가장 장애를 많이 유발하는 질환이 편통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예. 2, 3년마다 이제 네. 그 질병 정책을 하기 위해서 그 세계 질병 부담 연구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그 중에 제일 높은 것이 전체 인구 제일 높은 게 요통이고 그다음에 예. 편통이 되는 거죠. 허리 아픈 거랑 예, 예. 편두통. 네. 그렇군요. 흔하니까. 네. 여성분들은 이제 생리 때 네, 뭐 예. 두통이 심해지기도 하는데 네. 이것도 편두통의 일종일 수도 있나요? 아, 그럼요. 이게 월경기 편통이라 그래가지고 굉장히 힘들죠. 사실은 뭐 편통이 뭐라고 설명을 하는데 잘 모르시다가 여성분들한테 동료들이 월경기 때 머리가 아프고 온몸이 아파가지고 하루 쉰다. 이게 편통이다 이야기하면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체했을 때 머리 아픈 것도 편통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또 머리 아플 때 이제 아까 속이 불편한 게 되게 중요한 동반 증상이라고 증상이니까. 했잖아요. 예. 그리고 멀미할 때 아픈 것도 통이에요. 멀미할 때 체했을 때 머리 아프다 그러면 훨씬 더 와 닿으시는 것 같아요. 참 다양하게 나타나는군요. 네,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네.